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스탬프 작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탬프 작업이라고 하면 먼지라든지 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우는 작업이 되겠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피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우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무언가를 지우는 도구가 복제 도장 도구, 복구 브러쉬 도구,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삼총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리터칭 도구입니다. 포토샵의 작업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 조정 이라고 하는 첫 번째 포토샵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조정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밝기, 명암 대비, 채도색 이거를 카메라 로에서도 할 수 있고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미지의 밝기, 명암 대비, 채도색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을 이미지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리터칭이라고 하는데 이 리터칭이란 용어를 우리말로 좀 하기가 애매해요. 수정, 보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냥 리터칭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쓸 건데요. 이 리터칭이라는 용어는 큰 의미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히 이 먼지나 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지운다든지 아니면 복원 작업이라든지 또는 인물 리터칭 이런 것들을 다 리터칭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합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의 포토샵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조정을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었고요. 오늘은 이 리터칭의 기초인 도장, 복구 브러쉬, 그리고 스팟 복구 브러쉬 이 삼총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장, 보통 우리가 도장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도장 툴 또는 도장 도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복제, 앞에 사실 클론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복제 도장 도구. 그리고 우리가 이걸 무언가를 지운다 라는 말로 사실은 지운다 이런 용어로 쓰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지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 덮는 겁니다. 덮다가 더 맞겠죠. 무슨 얘기냐? 얘를 지울 때 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지우는 게 되죠.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은 포토샵에서는 이 지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배경 색깔로 덮는 겁니다. 복제 도장 도구도 사실은 옆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티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는 복제 도장 도구였다가 이게 좀 발전한 형태가 복구 브러쉬 도구가 됐고 그리고 스팟 복구 브러쉬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이 세 가지 도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하는데 아무리 강력한 스트레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이트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거든요. 스트레이트도 쳐야 되고 훅도 쳐야 되고 어퍼컷도 쳐야 되고 그리고 잽도 날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사용할 줄 아셔야 되고 그것들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을 컨비네이션으로 스트레이트도 치고 훅도 치고 어퍼도 치고 잽도 날리고 잽 원투 이렇게 하셔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 도장 도구를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닥에 껌이 묻어가지고 시커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묻어있는 껌을 지우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지울 때 제가 지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덮는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작게 보면 안 돼요. 항상 컨트롤 플러스를 여러 번 눌러서 최소한 여기 비율이 10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잘 보이죠. 그리고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P자 옆에 키보드에 보시면 P자 옆에 있는 대괄호 왼쪽 걸 누르면 작아지고 오른쪽 걸 누르면 커집니다.
나는 동그라미로 안 보이는데요. 혹시 캡스락이 켜져 있거나 캡스락이 눌러져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또는 브러쉬 크기가 너무 커지면, 너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잘 보시면 지금 2300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럴 땐 줄이시면 되고, 그리고 줄였는데도 십자 표시로 되어 있다 캡스락 키가 눌러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지금 다 마우스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브러쉬 크기를 직관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경도, 부드럽게 하는 거죠. 하드니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딱해지고 주변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부드러운 게 무조건 좋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딱딱한 게 좋을 때가 있고 부드러운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지워볼 건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그리고 이쪽에 대고 지울 곳에 클릭하면 왼쪽에 보시면 십자 표시가 하나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복제 도장 도구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베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티가 나죠. 왜냐면 여긴 밝고 여긴 어두우니까. 그럼 컨트롤 Z 해볼게요. 자, 이번엔 최대한 비슷한데 바로 이 옆에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한 2번 정도.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딱딱해 보여요. 다시 컨트롤 Z, Z 2번 눌러서 원위치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키를 누르고 경도를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경도를 한 60% 정도까지 낮춰 볼게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비슷한 데서 클릭해서 덮고, 클릭해서 덮고. 자, 여기 좀 티가 살짝 나죠? 이 부분은 중간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줘 볼게요. 이렇게 덮었습니다. 자, 조금 귀찮죠? 뭔가 내가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밝은 데서 이걸 이렇게 찍으면 뭔가 여기 가운데 뽕 뚫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영역을 끌어다가 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찍은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갖다 덮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니스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불투명도를 좀 조절한다면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 걸 찍어서 이쪽으로 갖다 옮길 때 100%가 아니라 66%만 옮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살짝 남게 되겠죠. 복구 브러쉬를 써보신 분은 이거 되게 불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구 브러쉬로 뭔가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순수한 나의 의지만으로 내가 찍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복제 도장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찍어야 될 때, 이때 복제 도장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자, 위에 옵션을 보시면요,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불투명도하고 흐름, 그리고 맞춤, 샘플의 현재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불투명도라고 하는 건 이걸 줄이게 되면 내가 샘플링한 이쪽, 내가 견본으로 얘를 찍은 다음에 이쪽으로 옮겼을 때 54%만큼만 옮겨지는 거죠. 이 개념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 불투명도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 휴지통 옆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장 도구를 찍어 볼 건데,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안 찍혀요. 왜? 현재 레이어가 비어 있기 때문에. 자, 옵션 중에 보시면 샘플을 현재 레이어가 아니라 현재 이하나 모든 레이어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하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불투명도를 아까 50% 정도 됐어요. 50. 이 상태가 이 불투명도 50으로 한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에 있는 불투명도라고 하는 거는 레이어 패널의 불투명도를 저 위에다가 가져다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배경에서 그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걸 50%로 해놓고 여기서 이 느낌 똑같죠? 이 불투명도의 개념을, 레이어 불투명도의 개념을 옵션에다 갖다 놓은 것이 불투명도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뭐냐?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flow거든요. FLOW. 이거는 붓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칠해요. 이때 물감 자체의 농도가 있죠. 그 물감 자체의 농도가 바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50%로 줄였을 때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불투명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물감 자체의 농도. 그래서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아래쪽이 비치냐 안 비치냐. 우리가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줄이게 되면 아래쪽 레이어가 비치거든요. 투명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불투명도인데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농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비치는 게 불투명도를 줄여서 비치는 것보다는 덜 비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둘 다 100 놓고 쓰시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줄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제 도장 도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그대로 이렇게 베낄 수도 있고요. 그대로 베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주변에 있는 걸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덮어서 이걸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은 지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 덮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난 조금 안전하게 이거를 또 나중에 뭔가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수정하기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빈 레이어에다 찍어줘야 되는데 이때 옵션에서 이 샘플을 꼭 현재 이하나 모든 레이어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하로 해놓고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배경을 꺼보시면 얘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빈 레이어로 하라고 했는데 이 예전에 포토샵을 배우신 분들은 꼭 이 배경을 컨트롤 J 레이어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그러면 이 현재 레이어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현재 레이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지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꺼도 이렇게 꺼보시면 여기에다가 한 거니까 언제든지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이걸 복사를 하는 거는 제가 조정 레이어 때도 얘기했지만 용량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문서 크기에서 앞에는 9.5고 뒤에는 23이에요. 이 23이라고 하는 게 실제 포토샵에서 느끼는 용량입니다. 얘가 왜 23이 됐느냐? 이 배경 복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실제로는 여기밖에 안 지웠는데 똑같은 애를 복사를 한 거잖아요. 이걸 한번 버려볼까요? 자, 13으로 줄었죠. 자, 얘도 한번 버려볼게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빈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빈 레이어에다가 현재 이하 놓고 이렇게 칠하면 그 칠해진 부분만 용량이 올라갑니다. 칠해진 부분만. 내가 뭔가를 지운 부분만 용량이 올라가요.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지우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빈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우개로 내가 지우고자 하는 다시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지우개로.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원위치가 됐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있는데 이거 지우면 되겠죠. 다시 하고 싶으면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다 지워볼까요 한번?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최대한 비슷한 데서 갖다 지워야 된다. 너무 딱딱해 보이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 경도를 지금 제가 60% 정도대로 줄여놨는데 60% 정도로 경도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불투명도는 저 같은 경우는 100%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좀 남아가지고 오히려 더 티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살짝 희미하게 아래쪽이 보이는 거죠. 자, 지금 제가 Alt 키를 눌러가면서 계속 이렇게 지우고 있습니다. 점들을 지워봤는데요. 배경을 꺼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다시 이걸 끄면 원위치.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있는 상태로 저장하려면 우리 항상 저장할 때 PSD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제 도장 도구. 자, 이번 시간에는
도장 도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구 브러쉬와 스팟 복구 브러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